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와 강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포인트. 사기에서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자의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고, 그 제3자의 사기 강박에서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라 본인입니다. 그냥 본인으로 쳐야 되고, 피용자가 제3자야. 그리고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목차를 먼저 보면 우리가 지금 의사표시를 배우고 있는데,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요 의사표시 불일치에 비진이 의사표시, 통정어의 표시, 착오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사기 강박을 배워요. 이거 지금 근데 왜 배우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이거 있었잖아요.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에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였죠. 법률 행위야. 대표적으로 계약 같은 거, 법률 행위는 세 가지가 있지만 단독 행위, 합동 행위, 계약이 있지만 계약이 대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행위, 계약의 재료가 뭐라 그랬어요? 의사 표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 권리 변동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요 법률 행위가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을 다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률 행위 내내 요거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유효가 되려면 법률 행위도 요게 요건을 다 갖춰야 되지만 법률 행위의 재료가 되는 의사 표시도 하자가 있으면 안 돼. 또는 이게 불일치가 있으면 안 돼. 얘네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법률 행위도 문제가 돼서 권리 변동의 효력까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요 사기 강박에 대해서 배우는데, 요거는 의사 표시가, 자, 우리 기본서 115페이지 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는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요 비진이 의사표시하고 통정어의 표시 같은 경우에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어. 하지만 착오는 불일치를 모르고 있죠. 얘네 둘의 차이점은 얘는 상대방과 통정까지 한 거예요. 요거는 상대방이 모르고, 그죠? 근데 오늘 배울 내용은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긴 하는데, 이 진의 자체가 사기라던가 협박, 강박 등에 의해서 뭔가 진위 자체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일치하더라도 이 진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얘네들을 취소할 수 있는 애들 뭡니까? 착오, 사기, 강박 취소죠. 근데 취소의 원칙이 뭐예요? 처음엔 유효였다가 취소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 얘기 요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사기 강박에 대해서 볼게요. 자, 기본서 124페이지 표 보시고요.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여기 보면 사기 강박에 있는 의사표시라고 나오고, 자, 그냥 요거 이제 110조가 3항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세 개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3페이지 정도 분석을 할 겁니다. 1번. 봐봐요. 처음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 그리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제3자가 사기를 강했다. 이거 잘 모르겠죠? 이따 나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대요. 이 두 개의 한 가지고는. 이렇게만 참 무뚝뚝하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기하고 강박이 뭔지 일단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기가 기망행위를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기망행위를 하는데, 이 기망행위가 거짓말,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그런 위법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우리가 기망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위법성이 없는 거짓말 같은 것도 있죠. 친구 간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얀 거짓말, 뭐 그런 거 있죠. 어떤 거. 뭐, 가령 좀 살찐 사람한테 너 굉장히 날씬해졌구나. 전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은 뭐 이 기망행위가 아닌데 위법성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고지한 이 위법성을 가진 거는 기망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토지가 있는데 A가 이 토지를 사실 한 10억 정도 돼요. 근데 B라는 놈이 와가지고 A한테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요 토지 있잖아. 근처에 쓰레기 하치장 들어선대. 너 어떡할 거야? 이거 2억이, 지금 2억이라도 팔아. 아,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진짜야?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싸게 파는 경우. 이런 경우를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망행위에 의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착오에 의해서 진의가, 그죠? 하자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하니까 처음에 기망행위에서 착오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 착오에 의해서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한 걸 이 B의 기망행위에 2단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고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과실로 사기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실수거든요. 뭐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고의, 2단의 고의가 작동을 해야 돼요. 근데 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박도 해악을 고지하는 거야. 해악을 고지한다는 게 뭐냐면 if, 영어로 if 또는 unless, 뭐뭐 한다면,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이거 싸게 안 팔면 너 진짜 죽는 거야. 이거 나한테 그냥 증여하지 않으면 너 죽는 거야. 뭐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거죠. 이런 위법성이 있는 협박으로 공포감을 느껴서 착오에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싸게 10억짜리를 2억으로 넘기는, 내지는 그냥 증여해버리는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요 강박, 협박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2단의 고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실로 사기 강박했다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세요. 딱 봤더니 사기나 강박이나 구조가 똑같네.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은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 법률의 효과도 똑같아요. 그 말은 뭡니까? 법률의 효과가 똑같다는 거는 이 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강박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규정이 있냐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 보호된다. 이런 규정. 사기도 취소할 수 있고 강박도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다 공통입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자, 지금 요 사기 있잖아요. 사기가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에 빠져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했죠. 그럼 사기는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고 요 사기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사실 살짝 나왔었습니다. 끝 무렵에 착오 배울 때. 근데 강박도 마찬가지예요.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고 강박으로도 취소할 수 있어. 어느 경우에 그럴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착오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취소는 하고 싶은데 착오를 입증하는 것보다 사기를 입증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겠죠. 어느 경우에. 자, 착오는 중요 부분이 착오임을 입증해야 되고 또 중과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중요 부분 착오는 이렇게 했는데 중과실이 있었어. 이 기망행위 때문에. 그러면 착오로는 취소를 못하니까 사기로 가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기에서 얘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게 밝히기가 매우 힘들면, 또는 협박을 받았다는 게, 강박을 받았다는 게 입증하기 힘들면 착오에 빠져서 취소할 수도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법 규정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엔 제가 그냥 사기로 설명을 드려도 그 사기 대신 강박을 집어넣어도 다 맞는 겁니다. 이 법률 효과, 나중에 우리가 그 법률 효과에 말씀드릴 때 오케이, 그거를 먼저 알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 124페이지.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유롭게 행해져야 할 의사표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고 그에 기초하여 행해진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부당한 간섭이 뭐예요? 사기 강박이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네모 2번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네모 3번은 뭐겠어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의의,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그냥 뭐 정의, 뭐 여기서 그렇게 크게 시험 낼 거는 없는데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사기에서 착오와는 다르게 경제적인 손해 발생 여부는 사기의 요건이 아니야. 근데 우리 어디서 봤습니까? 착오에서는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어야지 중요 부분의 착오로 봤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요거 하나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을 볼게요. 요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2단의 고의. 근데 뭐 이거 2단의 고의 뭐 이렇게 시험에 잘 이런 표현은 안 나오니까 2단의 고의라고 억지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한번 들어요. 그냥 무슨 뜻인지만 알면 돼. 표의자를 기망해서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하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고의를 2단의 고의라 그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간다고요. 그냥 이걸 2단의 고의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밑줄 그세요. 과실에 의한 사기는 성립할 수 없어. 실수에 의한 사기는 성립할 수 없대요. 그래서 요 밑줄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대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 지금 토지 아까처럼 여기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아까는 B가 A한테 여기 쓰레기 매립장 들어서니까 이 10억짜리를 굉장히 싸게 샀죠. 근데 이번에는 B도 토지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C라는 놈이 와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쳐서 야 여기 쓰레기 매립장 들어온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B는 C가 이렇게 사기를 쳐도 뭐라 그러냐면 이거 사기 쳐가지고 이거 싸게 살라 그랬는데 B가 이걸 안 판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여기 쓰레기장이 들어서건 뭐가 들어서건 나는 이 동네가 좋아 그냥 살 거야 하고 C한테 안 팔았어. 그럼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걸 진짜로 믿은 B가 A한테 가가지고 야 너 얘기 들었냐? 여기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다는데 그러니까 A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 나 이사 가야겠다 너 이거 좀 싸게 사줘 라고 해서 B는 근데 이 동네에 그냥 살고 싶어 하니까 이걸 샀어요. 그러면 얘가 기망행위를 A한테 했지만 자기도 이게 진짜로 믿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과실 있는 기망행위에 의한 건 취소할 수 없다고요.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사기의 요건인데 첫 번째 고의가 있어야 돼.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게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요거의 위법성까지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망행위에 대해서 기망행위의 정의는 그냥 한번 읽어보자고요. 기망행위란 표의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관념을 갖도록 하거나 이를 유지 강화하도록 하는 행위. 그냥 거짓말, 나쁜 거짓말이죠. 그래서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거, 요 밑줄. 요게 기망행위인데 별은 어디에다 쳐야 되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124페이지에 여기 왕별을 치셔야 됩니다. 여기 왕별. 요거 고지할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어.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해주거나 이 부작이란 건 뭔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자기 부작위는 뭐냐면 자 지금 이제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부작위라는 건 뭐냐면 뭐 침묵은 말을 안 하는 거고 부작위는 뭐를 안 하는 거야. 어떤 행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부작위의 반대말은 자귀겠죠. 그죠? 자,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귀는 예를 들어서 조금 살벌한 얘기를 할게요. 누구를 죽일 때 이렇게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중세 시대에 뭐 둘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야, 내 결투를 신청하다. 너 내일 뒷산으로 칼 갖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무슨 그 펜싱칼 같은 걸 막 결투하다가 푹 찔러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자귀적으로 죽인 건데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해서 죽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산에 올라갔어. 근데 A가 사실은 B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B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얘가 민 것도 아닌데 B가 그냥 발을 헛디뎌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이때 A가 사실 이렇게 손 뻗어서 살려줘야 되죠. 근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도 죽였잖아. 그런 걸 우리가 부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무가 존재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기망행위에 해당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례까지 알아야 됩니다. 125페이지
판례 2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요 봐봐요. 아파트 분양자는 요 별표.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요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갈 만한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수분양자가 뭐냐면 처음에 아파트 지었을 때 사는 사람들이 수분양자예요.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니까 고지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즉 침묵하는 것은 뭐야? 기망행위에 해당한대요. 요거. 자, 그런데 B번은 요거 비교로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요 토지를 건물하고 A와 B가 서로 교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A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토지가 이 B가 갖고 있는 건물에 비해서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가격을 얘기 안 하던가 아니면 조금 얘 가격을 높여서 얘기하는 건 교환 계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 가격을 묵비, 말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다. 이 두 개.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기가 성립이 되려면 위법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사회 통념상 위법해야 되고, 위법성의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위법성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위법성 때문에 사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런데 착오는 아니었죠. 이거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 착오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됐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거의 똑같은데 제가 보라는 것만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타인을 협박, 강박에 의해서 공포심을 갖게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도 똑같겠네. 여기 2번에 고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도 과실로 강박을 했다,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박행위 있고, 세 번째가 위법성이겠네.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 2단의 고의도 받고, 이제 강박행위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걸 봐야 돼. 자, 1번을 보면 강박행위란 밑줄. 장차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을 고지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고요. 요 해악의 종류는 강박행위의 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부작위에 의한 것도 아까 사기처럼, 사기에서 기망행위처럼 부작위에 의한 강박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왜 그 문신한 애들 여럿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노려보기만 해도 겁나죠.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이 강박에 대해 3번부터 먼저 볼게요.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를, 제한의 동그라미, 제한하는 정도를 말해서 표의자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면은 충분하면 되는데, 자, 2번 별표,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그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건 여기 사인해 임마 하고 막 소리 지르는 정도, 그 정도겠죠. 그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악의 고지라는 거는, 야, 너 사인 안 하면 너 네 가족 중에 누구를 해친다, 아니면 너 뭐 신체를 어떻게 때린다, 뭐 이런 식의, 안 한다면 뭔가 한다는 걸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강력히 요구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요 강박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지만 자, 4번의 별표, 이게 더 중요해요. 자, 강박의 정도가 극심 동그라미. 극심에서 밑줄,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그건 아예 효과 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 진의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뭘로 본다는 거? 취소가 아니라 무효 동그라미, 무효 별표. 극심에서, 자, 여기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되면, 극심에서 자유가 완전 박탈된 경우에 그 경우엔 취소가 아니라 뭐라고? 무효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와. 강박이 너무 심해서 그 한계를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유가 완전 박탈되면 취소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효까지 가는 겁니다. 무효.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것도 사기처럼 고의가 있고
사기에선 기망행위가 있듯이 강박에선 강박행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 요게 갖춰지면 이제 강박이 돼서 어떻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6페이지. 자, 사기 강박의 효과 126페이지. 여기 보시면 상대방의 사기 강박의 경우하고 이번에 제3자의 사기 강박 행위의 경우 요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요거하고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1번은 이거예요. 1번은 여기 표의자가 있는데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냥 사기 쳤다고 할게요. 어차피 사기 강박 둘 다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표의자가 있는데 사기는 제3자가 치고 얘가 계약을 막상 맺은 거는 요 상대방하고 맺은 경우. 그러면 사기를 누가 쳤어요? 상대방이 친 게 아니라 제3자가 친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나눠서 보겠는데, 자, 첫 번째 1번은 요 쌍괄호 1번은 우리가 봤던 그대로예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내용들 한번 복습해 보면 이거죠. 여기 건물을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해서 싸게 팔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취소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때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도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으니까 유효하게 다뤄지다가 취소하면은 다시 돌려줘야 돼.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소급해서 무효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죠. 자, 근데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은 자, 2번은 이따 127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요거 별표하세요. 별표. 자,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 이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죠. 그때 의사표시의 취소와 동시에, 자, 의사표시의 취소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자, 이것도 계속 밑줄,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일단 밑줄부터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취소를 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죠. 부당이득 반환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에처럼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면 손해배상하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지 중복으로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 표의자 A가 1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 B한테 이걸 팔려고 하는데, 이 B가 사기, 강박, 사기 강박 둘 중에 하나. 근데 이제 사기로 설명드릴게요. 사기를 쳐가지고 10억짜리를 사기당해가지고 4억으로 싸게 매도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 A가 사기 당했죠. 그랬을 때 취소를 해가지고, 야 임마, 너 등기해준 거 다시 돌려주고 나는 너한테 4억 다시 줄게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소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요 기망행위 또는 사기가 아니라 만약에 강박이라면 이 강박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 위법성이 있으니까 불법행위를 구성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 그럼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느냐? 10억짜리 4억에 팔았죠? 그러니까 너 나머지 6억 손해배상해줘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당이득 반환으로 건물 돌려받은 다음에 6억을 다시 또 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요거를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놓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내가 덜 받은 6억 손해배상으로 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요게 중요해요. 요거 알아두셔야 돼. 요거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여기서 일단 설명을 드렸으니까 중요해서 한 번 더 적어놨어요. 자, 근데 이제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는 요 2번 제3자의 사기 강박 행위입니다. 이거는 누가 누군지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취소하고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별표 치고 시작하자고요. 자,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한 경우에 표의자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 게 악의 또는 과실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밑줄. 대리인과 같이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가 아니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제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자, 이 A가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제3자 사기꾼이 사기를 쳤어. 뭐 이 동네 또 뭐 쓰레기 매립장 도니까 토지하고 건물 이거 싸게 팔아. 근데 뭐 가령 사기를 쳤는데 팔기를 누구한테 팔았냐면 얘가 소개를 시켜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A가 B한테 팔았어요. B한테. 그러니까 결국 누가 그동안은 우리가 상대방이 A한테 사기를 쳤는데 얘를 근데 왜 제3자라 부릅니까? 왜? 매매 계약은 A랑 B랑 했으니까 얘네 둘이 당사자야. 상대방하고 표의자가 팔고 사는 놈이 당사자지 사기친 놈은 여기에선 당사자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둘만 나왔을 때는 상대방이 곧 사기꾼이었는데 이번에는 상대방하고 사기꾼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이 표의자가 사기 당해가지고 싸게 판 거예요. 자, 이럴 때 도대체 누가 사기를 쳤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3자. 그러니까 이 말은 C가 사기쳤죠.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사기쳤을 때를 우리가 제3자의 사기라 그러는 거고 누가 취소합니까? 누가? 아니 당연히 A가 취소하는 거지. 표의자가 취소하는 거지. 그죠? A가 취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취소합니까? C한테 사기친 C한테 취소하는 거야?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B한테 취소하는 거야? 아니 당연히 계약의 당사자인 B한테 취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 사기 쳤다고 사기꾼한테 취소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맺었으니까 얘네 둘 간에 뭘 해야 돼? 그렇죠. 요거 취소를 해야 되는데 A가 B한테 취소하는 겁니다. C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럼 B한테 표의자가 그죠? 이 A가 취소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봐요. C가 사기를 쳤는데 B하고 C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남남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 쓰레기 매립장 들어온다. 그러니까 너 싸게 팔어라고 했는데 A가 C한테 안 팔고 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는 B한테 좀 싸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기친 거하고 C하고 B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B가 얘가 사기친 거에 대해서 선의 and 무과실인 경우에 B와 C는 서로 남남이죠.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못해. 왜? 얘하고 좀이라도 상관이 있어야지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취소를 못하는데, 즉 B가 선의 and 무과실이면, 하지만 B가 얘가 사기친 거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놈이랑 한패거리란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취소할 수 있어요. A가. 취소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이 제3자 B와 C와의 전형적인 제3자가 뭐냐면 B가 고용한 피용자 있죠. 피용인. 이런 애들이 뭐냐면 제3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쁜 놈이 있어. 더 나쁜 놈. 어떤 놈이 있냐면 이런 피용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C가 누구였냐면 대리인이었어. B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B하고 C하고는 동일인이죠. 동일인. B하고 C는 동일인으로 치는 거예요. 대리인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대리인은 왜냐하면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는 항상 본인에게 그 법률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B의 대리인은 본인이 한 거랑 똑같아요. 상대방이 한 거랑. 그래서 자, 이 사기꾼과 동일시되는 자, 대리인. 그러니까 이 대리인하고 요 상대방이 동일시가 되죠. 그러면 이 B가 설령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뭘 할 수 있다? A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의 무과실, 악의 과실의 기준은 누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예요. B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 상대방이 사기에 대해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즉 얘네 둘이 한패 거리면 A가 B한테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지만 이 상대방이 선의 and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취소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얘가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이 사기꾼 놈이 B의 대리인이라서 서로 동일시가 된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네. 오케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더 주의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무슨 제3자는 선의만 요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여태 배웠던 거 중에서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여기 표의자가 있고 표의자가 상대방일 때 이 상대방이 선의 and 무과실인 경우에 유효고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에 이때는 요게 그러니까 요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유효고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무효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지금 제3자가 아니라 사기는 얘가 쳤고 선이냐 악이냐의 대상이 상대방이죠. 제3자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서 제3자 이런 애들 나오면 이때 얘는 선의만 요구했잖아요. 얘 상대방이야. 얘가 아니라 얘 상대방이라고. 얘는.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도 뭘 요구하는 거죠? 선의 and 무과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유효가 되려면. 무슨 얘가 제3자의 사기라 그래서 이 상대방을 선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의인 경우에 유효가 되려면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의이면서 무과실까지 요한다고. 마치 뭐처럼 비진의 의사표시처럼 유효가 되려면 제3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선의이기만 하면 되는데 상대방은 이 상대방이 유리해지려면 선의 and 무과실까지 가야 돼요. 요게 요렇게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자,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그럼 이게 선의 and 무과실이죠. 그러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왜? 상대방이 선의 and 무과실이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어야지. 설명 내내 듣고도 지금 이거 딱 보니까 맞는지 순간적으로 조금 헷갈리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 한 번 듣고도 이게 연습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딱 보고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할 정도면 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자, 봐봐요. 이번에 A가 B의 대리인 C의 사기로, 자, C의 사기인데 이번에는 B의 대리인이래, 대리인. 의사표시를 경우 C가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대. 선의 and 무과실이죠.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이번에는. 왜? 이번에는 얘가 대리인이니까. 동일시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 경우는 얘가 선의 and 무과실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사기 강박에서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자, 봐봐. 상대방, 아까 B죠.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대. 그러니까 악의 또는 과실일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얘네들 한패거리라고. 악의 또는 과실. 한패거리. 자, 하지만 대리인과 같이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봐봐요. 자, A번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자란 누구냐면 이 상대방,
대리인과 같이 상대방과 동일시 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방이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는 거죠. 그럼 얘가 본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2번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1회독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넘어가셔도 되고 2회독 하신 분들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대리인을 안 배웠기 때문에 자, 호칭이 여기서 좀 달라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표의자 위주로 봐가지고 얘를 계속 상대방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얘를 제3자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C와 B가 본인, 대리인 관계가 되잖아요. 대리인 관계라 그러면 이 본인과 거래를 한 얘 있죠. 당사자를 우리가 얘를 상대방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라고 불러. 얘네들을 본인과 대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얘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 B번 문장은 따라서 대리인이 C죠. 대리인, 아까 우리가 제3자가 이번에는 피용자 등이 아니라 대리인 C의 사기에 의해서 여기서 상대방이 표의자를 얘기하는 거. 표의자. 그럼 여기서 A겠죠. A. 상대방이, 그러니까 A가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상대방, 여기서도 이 상대방은 표의자입니다. A는 본인이 누가?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불렀던 B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과 대리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호칭이 바뀐 거예요.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하고 이거 바뀐 거 아니야? 딱 그렇게 헷갈릴 줄 모르니까 2회독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왜냐면 대리권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대리권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회독 하시는 분들은 조금 호칭이 갑자기 표의자가 상대방이 돼버려서 조금 혼동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C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피용자.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해. 그러니까 피용자인 경우에는 선의와 무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겠죠. 이제 얘는 제3자니까 B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B의 피용자라면 그 경우에 취소할 수 없어.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이 B가 고용하는데 어떻게 B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선의 무과실이라면, 그죠? 자, 근데 이거 4번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제3자에 의한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의 사기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자, 밑줄. 제3자의 사기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가 구성되면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이 동그라미 4번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얘기냐면 우리 아까 방금 봤던 요 상대방 사기 강박의 경우에 괄호 2번 있죠. 요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얘기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지금 봐봐요. 우리는 지금 요 4번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아까 이 상대방이 A한테 사기쳤을 때는 이 A가 B한테 취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을 받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근데 요 제3자의 사기에서는 보세요, 여러분들. 취소는 누구한테 그랬어요? A가 B한테 취소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도 있고 B가 사기는 안 쳤죠.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돼? C한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무슨 얘기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4번.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신 어떻게 요렇게 얘한테 취소하거나 아니면 취소 안 하고 얘한테 손해배상 받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쉽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언제든 취소할,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27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에 근데 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선의의 제3자라고 나오죠. 그럼 2, 3자하고 지금 우리가 배운 이 제3자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126페이지의 제3자하고 127페이지, 얘는 사기꾼이야. 얘는 사기꾼. 옆에다 적어놔. 얘는 사기꾼. 아니면 강박하는 놈. 걔고, 지금 3번에 나오는 애는 우리가 그동안 친숙하게 봤던 선의냐 악의냐 따지는 그 선의의 제3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선의 과실 유무는 불문하의 제3자의 선의는 추정. 자, 제3자의 선의 추정된다. 이거 자, 여러분 이거 봐봐요. 우리가 요 전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제3자는 이거예요. 지금 사기 당했죠. 얘가 사기 쳐서 이거 가져왔는데 B가 가령 C한테 이걸 팔았어. 그럼 얘가 제3자고, 자, 얘가 선의라면, 이건 상대적 취소기 때문에 선의라면 A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C가 A한테 대항할 수 있고, A는 C한테 대항할 수 없어. C는 보호를 받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한번 제3자가 나왔는데, 자, 이런 경우에 얘가 사기쳐서 B가 이게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요게 가령 D가 이걸 샀어. 그러면 얘가 여기서 제3자 말고 얘도 제3자인데 얘는 전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기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127페이지의 첫째 줄은. 그래서 얘도 보호받는다고요. 선이는 똑같이. 여기 얘가 제3자가 사기를 쳤던, 상대방이 사기를 쳤던 요 전득자, 요 제3자는 선이면은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얘기를 근데 사실 예전에 했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 비진이 표시 처음 들어갈 때 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그랬죠? 여기서 얘기한 제3자, 요 제3자, 전득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제가 추정력을 설명드리면서 그때 비진이 의사표시 배울 때니까 이때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는 게 비진이, 통정어의, 차고, 사기, 강박 모두 다 선의로 추정됐죠. 그래서 얘가 악이란 거를 입증해서 이걸 뺏어 올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얘네들이 입증 책임이 있다고. 요 기억나셔야 되고. 요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대죠. 그러면 악의임을 누가 입증해야 돼?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요. 사기나 강박을 당했던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 얘네들이 악의라고 해서 다시 뺏어 올라면. 자, 그 다음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126페이지에 나왔던, 그냥 가서 보자고. 동그라미 1번이 126페이지에 나왔던 요거 쌍괄호 2번이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이 여기 동그라미 4번이에요. 그냥 읽으면 돼. 제가 이게 그러니까 요거 별표. 근데 여기 모아놨으니까 별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행사할 수 있고, 그죠?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다시 한번 밑줄 긋자고요. 나온 김에 요거. 그 다음에 요 쌍괄호 2번은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 4번에서 봤던 거.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요. 둘 다. 그 다음에 사기와 착오의 관계는 아까 설명드렸을 때 요것도 사기 또는 착오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게 지금 여백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좀 생각해. 우리 지금 방금 사기, 강박에서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취소. 자, 취소, 부당이득 반환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얘네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기 강박으로 취소하거나 또는 뭘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앞에서 이런 거 또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
어디서 배웠게요? 그죠? 우리 이거 배웠잖아. 차고. 차고에서는 첫 번째 뭘 배웠냐면은 해제해도, 적법하게 해제해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뭐를 취소할 수 있었잖아. 착오로.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운 게 요거였단 말이야. 착오로 하거나 또는 사기 강박으로 할 수 있다. 요거. 여기 딱 정리해요. 왜냐면 이게 은근히 이게 여기서 배운 건지 여기서 배운 건지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딱 정리를 해 두시면 잘 나와요.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 이거 다. 요거를 딱 정리를 하시면 정확하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포인트를 보자고요. 자,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부작위, 침묵도 기망행위 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죠. 이 경우가 뭐라는 거예요? 제3자의 사기에서 한패거리라는 얘기죠. 한패거리.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고 본인이죠. 대리인은 본인, 상대방 본인이고 피용자는 제3자야. 그죠? 그리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나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